본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능수합니다. 파이톤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 타인 또는 부모의 지나친 인정 욕구를 바라는 강박증을 말하는데요. 꼭 성장기의 가정 환경이 아니라도 현대인들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왜곡하지 않고 건강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있나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거울인가요? 순도 100% 거울이 있다고 해도 잠시 단정짓고 평가하는 거울이 아닌 신명나게 펼치고 두드리고 해소할 수 있는 마음의 북 하나 서로에게 권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하면 장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어로는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베테랑을 만나보고서 5번째 기록입니다. 오늘 만나보고서에서는 오정동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리 동네 마을 학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이춘덕 난타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진행을 도와줄 김순희 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순희 씨, 지난 셋째 토요일 날 네. 우리가 코로나19 희망 메시지 전시회 하면서 네. 공개 방송을 했는데 알고 계셔요? 네네. 네. 그 아이들 그림 보셨어요? 네. 그 아이들이 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또 나름 또,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글로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정대공원 거기에서 잠깐 전시하고 이제 끝내기엔 조금 아쉬워서 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 오정어울마당 1층 로비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까지? 그 다음 주 28일까지 네. 화요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전시에 참여한 뭐 학생들, 학부모님 아니면 네. 주민들 이제 띄엄띄엄 가셔서 또 이렇게 전시 네, 아이들 그렇죠. 그림을 또 구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관계자들 얘기 들으니까 네. 정말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작품이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성황리에 또 전시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종 종합사회복지관 소속 동아리 강타팀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춘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저 베테랑 선정 기준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네.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제 큰 에너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을 또 모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특별히 이제 모셨는데,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난타 동아리 강타 팀을 지도하면서 이름 그대로 또 이 지역을 난타로 강타하신 또 활력 넘치는 강사님이라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요즘에, 난타를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수업을 못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지금 2월부터 2월부터 수업을 전부 휴강을 했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쉬면서 네.
이제 그동안에 못 쉬었던 휴식 선생님한테 재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처음 저는 난타격 이제 보니까 굉장히 또 뭐 그냥 어떤 힘이 들어가는 그런, 또 파워풀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난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우연히 국학기공이라는 운동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북을 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때 재능을 발견했죠. 그랬어요? 저도 모르는 재능을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칭찬을 계속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선생님은 남다른 리듬감? 네, 잠깐 연습하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짧은 기간 동안 배우면서 공연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흥미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배워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수강 신청을 하면서 계속 하게 됐죠. 그러면은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나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느끼셨을까요? 제가 한 1년쯤 했을 때 학교에서 수업 요청이 왔어요. 강사님으로? 네. 그래서 그럼 굉장히 빠른 건데. 네.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빠른 코스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거의 우연으로 이제 이루어진 계기는 한데요. 배우면서 저도 초보니까 사실 잘 못하잖아요.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됐죠. 네. 그러면은 그 난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았던가요? 제가 성격이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난타 하면서 굉장히 동적인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북소리가 원래 그 심장 소리하고 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에너지가 되고 활력이 되면서 저한테 굉장히 원동력이 됐어요. 삶에. 그러면서 약간 성격도 바뀌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난타가 치유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난타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유행이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유행되기 시작한 때는 어느 때예요? 1997년에 97년. 난타가 초연이 됐는데 탤런트 송승환 씨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외국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창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 배우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유승용 씨 이런 분들 거기 출신인데 그런 분들도 난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알려지게 되고 홍보도 한국 그러면 난타 이 정도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시초에 하셨던 거랑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반 난타랑 뭐 좀 차이점이나 뭐 달라진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송승환 난타는 거의 스토리가 있어요. 1시간 30분 정도 스토리를 엮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요리를 난도질하는 그런 느낌. 만약에 뭐 김치의 일생을 스토리를 만든다. 그러면 김치가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쭉 스토리로 엮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칼과 도마를 쓰면서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하죠. 칼 사용 안 해요. 맞아요. 스틱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1시간 30분이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 시간도 많고 거의 거기에 매진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한 작품당 4분? 한 작품당? 4분 정도에서 노래 한 곡 정도 시간에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요. 난타를 또 시작을 그러면 하신 지는 몇 년이 되신 거예요?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10여 년? 한 2년 정도 됐는데 취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직업이 된 케이스니까. 그러네요. 저는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그 점을 지금 여쭤보려고. 보람이 어떤 때 가장 보람이 이거 잘 시작했구나. 그런 점은 어느 때 느끼는지. 제가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 네.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도 많아요. 내성적이고 정적이고. 그런데 난타를 하면서 자기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을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활발해지기도 네. 하고. 성인들도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았거나 이런 분들도 오셔서 하다 보면 이게 온몸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활기를 찾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대회 나가서 지도자로 이제 인정받는 뭐 상을 받거나 그랬을 때. 네. 어느 상까지 받아보셨어요? 학생들 대회 나가서 아이들 이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저는 지도자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최우수상보다 지도자상을 받는 그렇죠. 게 뿌듯하셨겠다,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저기 강타팀 말고도 네네. 지금 선생님이 네. 이제 지도하고 계시는 이제 그 동아리가 있나요? 학생들이 동아리 많죠. 아. 저는 주로 이제 학교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특강.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년별 문화체험 특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6학년이면 6학년 전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을 하신 분들은 거진 이렇게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다가 네. 많이 그만두시기도 하고 또 이게 처음에는 쉬운데 네. 하다 보면 어느 것이든 그렇지만 난관이 오잖아요.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가 와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부딪히면 이제 좌절을 하거나 난 다른 거 해볼래 그러면서 또 다른 체험을 하러 가거나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난타 이야기는 잠시 네네. 내려놓고 선생님이 이제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또 힘들었던 일, 특별히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요번 기회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누구나 다 힘든 시기는 있죠. 네. 저도 있었고요. 예, 살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잖아요. 제가 40대에 그런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제가 난타를 했고 또 시와 노래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로 이제 등단하게 된 계기도 계속해서 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노래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수주문학제라고 부천에 변영로 시인이 있잖아요. 네. 그분 이제 문학제가 매회 개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아마 마감이 됐을 텐데 올해는 그 문학제 때 신앙송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냥 멋모르고 저는 신앙송에 시자도 잘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나 하는 것 좀 봐달라고 해서 그 심표 같은 거 찍어달라고 한 다음에 연습을 한 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는데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와, 네, 선생님 뭘 하면 다 잘하시는구나. 봉사 문고리 잡은 거죠. 아니 봉사 문고리 잡기 식으로 대상은 안 주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난타와 신앙송을 병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축제나 이런 데를 가면서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게 되고 무대 떨리면 이제 이런 게 좀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구나. 선생님 재주가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시를 또 쓰시기도 하고 낭송도 하고. 네. 그러고 또 난타하고는 너무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럼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는 걸로. 그러면 순희 씨는 또 특별히 생각나는 힘들었던 어떤 시기? 저는 그런 거보다 왜 저는 이제 기타를 하잖아요. 이제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쭉 하다 보면 어떤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이런 시기가 오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게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죽어라 했을 때 안 되면 그만하고 싶잖아요. 근데 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기만성형으로 쭉 그냥 찐득하니 그냥 연습 안 하고 그냥 쭉 갔죠.
그러니까 이제 막 크게 욕심을 안 내고. 그렇죠. 네, 그냥 그 하는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좋아하고 네네. 맨날 수업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또 그런 매력이 있죠. 그러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런 분을 제일 좋아해요. 제 또 범생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강타팀 공연을 또 직접 또 보고 또 유튜브에 나온 것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의상들이 굉장히 또 다채로워요. 네네. 네. 또 교복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연에 맞춰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는지 네. 아니면 회원들이 알아서 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의상은 제가 추천하기도 하지만 회원들이 의논해서 결정도 많이 하세요. 주부들이다 보니까 네. 노출이 심하거나 뭐 나는 팔 뚝살이 뭐 많아 아니면 다리 내놓기 싫어 이런 분들은 네. 의상을 고를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민소매 이런 거 안 입으면 안 되냐, 뭐 다리 반바지 안 입으면 안 되냐 이래서 이제 주로 회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하시라고 하고 네. 저는 이제 어떤 그 컨셉 잡아주는 거 특별하게 특정 행사나 이럴 때 이제 컨셉이 필요할 때 이런 때는 그런 이제 교복이나 이런 의상들은 대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대여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걸로. 근데 제가 강타팀 이렇게 공연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네.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노출이 심하면 예쁩니다. 그래요? 네, 막 반짝반짝 막 블링블링 하면서 이렇게 노출이 심하면 보기엔 굉장히 예뻐요. 네. 네. 뭐 화려한 것이 일단 네, 선생님 회원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아니 강타 공연을 봤는데 선생님은 이제 한 번도 안 뵀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강타 그 공연 하시는 분 중에 선생님이 계셨대요. 네. 네, 가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질문에는 지금 준비한 네. 질문에는 없는데, 네. 그 또 공연에 같이 참여하신 어떤 의미나 네.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회원들이 제가 무대에 같이 서면 굉장히 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보다 같이 있음으로써 본인들이 할 때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누군가 앞에서 해주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도움도 되시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가운데서 약간 파워풀하게 하게 되면 팀에도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거는 또 이렇게 흔히 할 수 있지만 함께 이렇게 수강생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또 그런 네. 점이 예, 또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공연을 들어보면요. 무반주 공연도 있고 네네. 또 가요가 나오는 또 공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가 더 어려우신지 뭐 특별하게 어떤 게 어렵다라고 단정하긴 힘들어요. 네.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이 있는 작품을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잘 치지 않아도 음악 때문에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노래가 같이 네. 나오는 거. 네네네. 배경음이 있으면. 네. 근데 무반주는 정말 작은 소리까지 잘 들리기 때문에 네. 이게 숙련된 사람들이 내는 소리와 초보가 내는 소리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반주가 듣기에 좋다, 어떤 분은 음악이 좋다 하시기는 멋있어요. 하는데 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듣기에는 무반주 음악이 훨씬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박력도 있고 제대로 된 어떤 딱 맞으면은 네, 난타 공연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그러면 느낌. 선생님 그 무반주도 그 악보 같은 게 있어요? 네, 악보 있습니다. 정해진 악보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악보를 짜면서 네. 다른 어딜 가든 소리에 약간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특이한 소리가 있거나 이거 우리 악보에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은 제가 메모해놨다가 삽입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서 모방도 하고 창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지만 이 작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죠. 저도. 네. 선생님도 그러면 작곡을 하시나요? 네, 무반주나 음악은 다 동작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제가 다 창의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다른 분들 거 모방도 하고 저도 가서 배우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익히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능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난타 연습하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동아리들 한번 네네. 이제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의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통이 뭐 굵고 가늘고 또 뭐 높고 낮고 뭐 네네.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선곡에 따라서 북을 쓰는 차이가 있나요? 선곡에 따라서 쓰기는 일반 동호회는 힘들어요. 아.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북을 갖춰놓을 만큼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북의 크기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북을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소재가 어느 것에 뭐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그 공명을 일으키는 울림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하고 플라스틱, 금속재, 아크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나무로 된 북을 소리를 들으면 훨씬 좋아요. 나무가 그쵸. 둥둥둥둥 하면서 네. 소리도 부드럽고 소리가 둥글둥글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소리가 나요. 멀리까지 퍼지면서 심장 소리처럼 둥둥둥 이런 소리 나는데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이런 북은 약간 느낌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약간 땡땡거리는 네. 가벼운 느낌, 튀는 느낌. 네네. 그런 소리가 나는데 저희 같은 이제 동호회는 네. 사실 이렇게 좋은 북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 북은 워낙에 가격대가 높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북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강타팀 같은 경우에 네. 북이 네. 몇 종류가 있어요? 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종류? 네, 작은 사이즈, 슬림에서 작은 사이즈 이동이 쉬워요. 이제 여러 명이 할 때는 네. 북도 이동하려면 굉장히 그게 차도 빌려야지 네. 뭐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큰 북은 소리가 좀 다르니까 아주 중요 행사에서는 그런 큰 북을 쓰고 네. 연습할 때는 작은 북을 쓰고 이렇게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난타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인팀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성인팀은? 네, 성인팀은. 근데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강사 모집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근데 많지 않아요. 아마 부천은 학업에 더 충실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문화, 뭐 예술, 뭐 이런 거를 네. 의무화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요즘은 아트밸리로도 네. 활성화하고. 네. 그렇죠. 뭐 다들 악기 하나쯤은 막 다 배우려고 하지 않나요? 네, 중학교에는 그게 있어요. 네, 중학교에는 있더라고요. 중학교에는 매주 같은 요일에 전체 학년이 다 한 가지씩 악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저희처럼 프로그램 강사들 있잖아요. 네. 이제 방과후 강사나 프로그램 강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수업들은 인천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부천은 네, 학업을 지향하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도시가 네, 어째 그럴까요? 문학 창작 도시인데 네. 아마 조금 더 그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좀 지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난타를 지도하시는 강사님이신데 직업으로서의 어떤 난타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난타는 여성의 직업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남자는요? 남자는 네. 사실 이걸로 생활하기 조금 힘들어요. 그런 점 때문에. 네. 그리고 일정하게 어떤 곳에서 쭉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정말로 많이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고 본인이 그걸 뭐 사설 학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지 않으면 힘드시구나. 학교 수업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여성은 괜찮은데 그러면 여성 중에도 네. 어떤 사람이 하면 괜찮겠다 권하고 싶은 사람. 평소에 되게 내성적인 분들이 제가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많은 분들. 맞아요. 남편한테 스트레스, 애들한테 스트레스. 북 두들기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럴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소질은 좀 없지만 노력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자기가 노력에 자신 있는 분들. 그리고 직업을 갖고 싶은데 사실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50이 넘으면 어디서 구하지도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처럼 강사로 나서려면은 최소한 몇 년 정도 어떤 개인 차는 있겠지만 평균 몇 년은 배우면은 강사로 나설 수가 있을까요? 제가 1년 만에 강사로 갔잖아요. 선생님은 특별한 케이스고. 근데 1년을 해도 본인이 배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저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배워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동작을 아이들이 막 해요. 만들어요. 저거 괜찮다. 그러면서 제가 또 수업에 응용을 하기도 하죠. 네, 아이들이 많이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고 굉장히 또 열려 있으신 분이니까 또 아이들한테 배우고 또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마을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희망샘 라디오 들어봤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들어보셨구나. 제가 저번에 거기 되게 답글도 달았을. 그랬어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을 라디오의 어떤 출연 소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또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에선가. 그래서 이렇게 더 반가웠고 이제 참여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참여해보니까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와서 해보니까 너무 선생님들이 편하고 또 그냥 우리가 차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또 진행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마을에서 이런 라디오를 하는 게 사실 많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모셔서 또 지역 활성화나 아니면 이제 개인 기량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강사님들 아니면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나오셔서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이크만 없으면 훨씬 더 활발하게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엄청 지금 긴장됐나 봐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에요. 이 얘기 안 하면 진짜 서운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제가 강타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 형제 자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19에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잘 계시다가 저랑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빨리빨리.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없어져서. 그러니까 몇 달째 지금 이제 지도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 배우는 분들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여기 순희 씨 지금 이제 라디오 같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또 선생님 또 모처럼 뵈니까 되게 반가웠고요. 또 미모는 여전하셔서. 아이고, 가찬이십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혹시 유튜브나 또 이렇게 강타팀 공연할 때 선생님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동성 있는 악기를 지도하시는 분이라 남다른 에너지가 느껴지고 잠시나마 코로나 따위 잊어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요. 마을 라디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는 손발을 움직여서 체험해봐야 진정한 배움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공감이 가네요. 난타가 온몸으로 배우고 오롯이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의 악기이기 때문일까요? 사람의 심장 소리에서 출발하여 영혼을 흔드는 북소리 난타가 취미를 넘어 우리 문화를 선도하는 생활예술 콘텐츠로 자리 잡은 이유는 몸에서 빚어내는 정직한 에너지가 그만큼 울림이 크다는 반증이겠죠. 지금까지 희망이 샘솟는 마을 라디오 주민 DJ 능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